자, 2018학년도 고2 제니스반의 문법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도 역시 동사에 대한 것인데요. 동사의 어떤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 일단 컨텐츠 목록을 통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한 장, 현철이는 지금 없죠, 여기에. 없어서 강의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갔다 와서 봐도 되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절차를 잘 안 다음에, 그쵸? 핸드아웃 준비해서 찬찬히 하나씩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파트 1에서는 동사의 기본적인 부분 중에서 수와, 그죠? 태를 중심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동사의 시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 시제 파트의 각각의 형태들을 보면, 그쵸? 기본적인 시제 출제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케이스 5, 6에 있고요. 가급적 선생님이 케이스 하나씩 찍을게요. 그리고 현실 시제 말고, 그쵸? 머릿속의 생각을 나타내는 가정법 시제에 대한, 그쵸? 두 개의 케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사, 그죠? 가정법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조동사에 대한 케이스가 두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우선 인트로로 여러분들이랑 먼저 살펴볼 것은 요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제 전체를 한번 개괄하고서, 그렇죠? 선생님과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 그림이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회색 띠가 이제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렇게 쭉 선으로 나열을 했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now라고 한다면 그 이전을, 그렇죠, past, 그리고 그 이후를 future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가 딱 서 있는 요 시점도 현재지만 영어에서 현재는 조금, 그렇죠,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그래프상에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 요게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시제라는 것은 비단 지금 당장의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에서는. 되시겠어요? 그래서 과거 어떤 시점부터 쭉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고,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그렇게 될 것. 그래서 주로 변하지 않는, 그렇죠? 속성을 가진 애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책에 보면 다양하게 설명을 해두었는데, 그것을 한 가지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압축을 해보면,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변. 늘 그렇다, 그렇죠? 항상 그렇다. 그래서 약간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 그렇죠? 요런 것이 현재 시제의 기본적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현재 시제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 영어를 배울 때는, 그렇죠, 현재 시제의 동사 모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주어가 특별하지 않다면 그냥 쓰면 돼요. 동사는, 현재는, 그죠?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렇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만 뒤를 굴절시켜서 s나 es와 같은 형태로 바꾸어 쓴다라는 것 이외에는 특징이 별로 없죠. 그러면 이런 현재 시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현재 시제의 속성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변하지 않고 늘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복문, 다시 말하면 동사가 두 개인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한쪽 시제가 과거이면 다음 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를 써주는 것을 영어에서는 시제일치라고 해요. 하지만 그 문장 자체가 현재의 속성을 가진다면 시제일치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한쪽이 과거라도, 그렇죠, 뒤에 오는 문장이 예를 들어서 뭐 지구는 둥글다 라든지 2 더하기 2는 4다 와 같이 늘 변하지 않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매일 하는 습관, 지금도 늘 하고 앞으로도 할 습관과 같은 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면 시제일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의미는 미래인데
현재 시제는 이렇게 어차피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조건에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의 그쵸? 문법, 문제 출제 코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과거 시제는 현재 이전이죠, 말 그대로. 그죠? 현재 이전에 대한 이야기고, 그죠? 형태로 본다면, 그렇죠. 우리말도 과거형을 만들면 디귿 소리, 우리말에서 하다가 했다, 가다가 갔다 와 같이 디귿 소리가 들어오죠. 영어에서도 그 디귿 소리에 해당하는 드 사운드를 결합을 시켜주죠. 그래서 ed를 붙이는 게 과거형이죠. 그리고 중학교에서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배웠던 것은 맞습니다. ed를 붙이지 않는 과거형, 소위 말하는 불규칙한 형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되시겠죠? 그런 불규칙한 형태의 기본 틀은 알고 계실 거고요. 혹시나 자기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번 기회에 불규칙한 형태의 과거형들 리스트업 해서 한번 시험을 쳐보고 그렇죠. 조금 애매하거나 외워지지 않은 것들은 이제 반복 연습을 해서 완전히 익혀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요 과거 시제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저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과거를 보여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죠. 주로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들입니다. 그런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정리해 두셔야 다른 시제와 그쵸?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외워두시고 조금 덧붙이자면 불규칙 동사 정도를 정리하시면 과거 시제에 대한 준비는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어에서 과거는 말 그대로 과거이고요. 현재와는 관련성이 없는 그쵸? 동떨어진 이야기를 주로 과거로 표현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죠. 이미 일어나 버린 일.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몇 년도에 창제하셨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딱 과거 시점에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제들은 전부 다 과거로 쓴다라는 것 정도가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방금 말해준 두 가지 현재와 과거가 그렇죠? 영어 시제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현재 이후의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그렇죠?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당연히 조동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조동사의 도움. 대표적인 조동사가 그렇죠. will입니다. 그렇죠? shall을 현대 영어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쓰니까 will 정도이면 되겠고요. 조동사 will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be to 계열입니다. be 동사와 to 부정사. 그리고 be 동사 to 부정사 사이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본 것은 be going to죠. 그죠? 됩니까? 그리고 막 곧 뭐뭐 할 것은 be about to도 있죠. 되시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분명히 일어날 미래는 그냥 현재형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일어날 미래. 지금 일이 진행 중이니까 곧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래라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 그렇죠. 미래를 나타내는 다양한 요 표현 방법들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되시겠어요? 요게 이제 단순 시제들이에요. 단순 시제. 영어의 세 가지 중요한 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각각 어떤 포인트를 기억해야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제 요렇게 짧게 요렇게 표시해 둔 것은 뭐냐면 그 시점에 잠깐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잠깐 동안 일어나는 일. 요런 것이 진행입니다. 요런 것들이 진행이에요. 그렇죠? 얘도 진행, 얘도 진행. 그렇죠? 저 멀리 기니까 내가 표시를 안 할게요. 할까요? 얘도 진행. 되겠습니까? 현재에 일어나고 있으면 현재 진행. 과거에 일어나고 있으면 과거 진행.
미래에 일어날 거면 미래 진행. 요런 진행형은 속성이 짧아요, 요렇게. 그래서 곧 끝납니다.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곧 끝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또 진행 시제들에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뭔가를 좋아한다라든지 싫어한다라든지라는 감정적 성향이라든지 뭔가 몹시 마음속에 담고 있어서 바란다, 필요하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머릿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념화하거나 아니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들이라든지 바뀌지 않고 늘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의 have라든지 belong to와 같은 그렇죠? 표현들은 진행형이랑 잘 안 어울려요. 원래. 그죠? 왜? 진행은 조금 하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동사들이 말하는, 표현하는 발화들은 잠시만 그럴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이어질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행형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진행으로 쓰지 않는 동사들에 해당이 됩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한 어,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것이요. 어떤 문장, 문맥에 따라서는 진행형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죠. 왜? 잠시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예, 요것은 각 시간대에서 동작이 그죠? 지금 막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모양을 나타내거든요. 동작의 모양. 그래서 이런 것을 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상은 요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렇게 또 원이 있잖아요. 그죠? 원이. 요게 뭐냐면 어떤 동작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건 현재 이전이니까 과거죠. 근데 그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현재와 관련을 맺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미 일어난 동작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동작을 현재의 영향력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현재 완료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해석했을 때 과거 같은 애들이에요. 과거 같은 애들. 그런데 그쵸? 나 이미 숙제 다 끝냈어. 숙제 다 끝냈어. 끝낸 건 분명히 과거거든요. 그죠? 끝내서 지금 그쵸? 끝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별 특별한 일이 없어. 나 2시간 나 아까 그쵸? 나 손 다쳤어. 분명히 과거거든요. 그죠? 그냥 2시간 전에 손을 다쳤어. 이런 과거로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손을 다쳐서 지금 손을 사용할 수 없어. 다친 게 지금에 영향을 미쳐. 요렇게 되면 완료 시제를 쓰게 됩니다. 과거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그렇죠. 과거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과거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had pp가 될 거고요. 미래 영향력 안에 있으면 will have pp가 되겠죠. 되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되십니까? 요 중에서 현재 완료가 중요하죠. 좀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우리말 해석상 누구랑 비교해서 그렇죠. 과거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현재와의 관련성이 있는가? 아니면 현재와는 관련성이 없이 명확한 어떤 과거 시점에 동떨어져서 딱 일어난 일인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되시겠습니까? 과거 완료는 말 그대로 완료된 시점의 영향력이 과거 안에 있다라는 것과 추가해서 과거가 이렇게 현재 이전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두 사건이 있었을 때 둘 다 과거에 일어났는데 과거에서도 더 먼저가 있겠죠. 그런 개념을 대과거라고 하죠. 그래서 대과거의 개념을 알고 있는가 정도가 중점이 되겠고요. 미래 완료라는 것은 과거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뭐 이렇게 그쵸? 기준이 되는 시작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끝나는 게 결국 언제다. 미래의 끝이 난다는 겁니다. 완료 시점이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by 플러스 시간 표현해가지고 미래의 언제쯤이라는 그쵸? 요런 시간 표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래 완료를 쓰는데요. 완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전체적인 결과의 표를 안 상태에서, 물론 이게 충분치는 않겠죠. 제가 짧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혹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에서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부분이나 평소에 궁금했다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물어주시고요. 요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각 포인트별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각 케이스를 가지고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